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습입니다. 설레는 수학에 있는 이런 행렬 강의에 대한 기본 문제 풀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파일은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행렬의 덧셈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행렬의 덧셈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면 되는 거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우변에 있는 246Z와 같다 라는 식이 성립하도록 XYZ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성분이 같으면 두 행렬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는 4가 되는 거고요. 3 플러스 y는 6이 되는 거고, 그리고 4는 z가 된다 라는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x, y, z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행렬의 덧셈과 뺄셈 실수배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다루는 수의 덧셈 뺄셈과 비슷한 성질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다루듯이 식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형광펜 표시한 이 부분을 그냥 전개하듯이 쭉 분배시키고 이항하고 하는 평소에 하던 식 조작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우변은 x만 남게 되고 좌변은 5a-2b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x는 말 그대로 5a-2b를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5a를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5a 구하고 2b 구해서 빼준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5a, 즉 행렬의 실수배라는 것은 성분 각각의 5를 모두 곱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a를 계산해보면 1, 2, 3, 4에다가 5를 곱하는 거니까 5, 10, 15, 20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2b, 즉 b의 각 성분의 2배를 한 행렬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 연산을 하는 건데 행렬의 뺄셈은 역시 성분끼리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실수배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면 좀 편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렬의 곱셈부터는 조금 독특하게 연산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다루던 거와 다른 성질을 갖기도 했었고 연산하는 방식도 평범하지 않았었죠. 자,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왼쪽에 있는 n과 오른쪽에 있는 열을 대응시켜서 곱해서 더한다 라고 만드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성분은 역시 첫 번째 n과 두 번째 열 이렇게 대응시켜서 곱해주면서 더하면 결국 성분이 완성된다는 거였고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또 대응시켜서 더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성분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2행과 2열 이렇게 대응시키게 되면 두 개를 곱하고 또 두 개를 곱해서 더한다 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모두 계산만 해주면 결국 행렬의 곱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시면 12, -6, -4, 그리고 1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곱셈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두 행렬을 곱하는 건데요. 곱셈은 독특하게 크기가 다르더라도 곱셈이 잘 정의될 수 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곱셈이 잘 정의될 때는 이 두 개가 같을 때였고요.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이 된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언제 정의되는가? 라고 하면서 이런 성질을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상황은 곱셈이 잘 정의되는 상황이고 곱셈을 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서 더하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대응시켜서 더해 나가면 이제 성분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요. 제가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응시켜주면 되죠. 그럼 밑에 있는 거는 00, 2-2, 31, 그리고 0-3, 21, 그리고 34 이렇게 대응시켜주면 곱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끝까지 계산해 보면 5-10 그리고 -1 14 이렇게 행렬의 곱셈의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식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은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대각성분끼리 곱해서 빼주면 행렬식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 공식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더 커졌을 때 풀 수가 있게 되고요. 참고로 행렬식을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분이 주어질 때는 그냥 그 괄호 표현 대신에 이렇게 짝대기 2개로 표현해주면 이게 행렬식이 되는 거고, 계산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대각성분끼리 곱해서 빼준다 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산해보면 4-6, 즉 -2라는 실수가 되는 거였죠. 자, 하나만 더 계산해볼까요? 4, 2, 3, -3의 행렬식은 대각성분끼리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1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2 곱하기 3을 곱해서 이거를 빼주면 행렬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산하면 -12, -6이기 때문에 -18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은 만만치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각선 법칙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일단 주어진 3차 정사각행렬을 쭉 써주고요. 그 다음에 1열과 2열을 다시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1열과 2열을 이렇게 써놓고 이제 쭉 공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대각선 법칙,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행렬식이 나온다고 했냐면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파란색 3개의 대각선을 쭉 곱해줍니다. 그거를 다 더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주냐면 반대 방향의 대각선을 딱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간색 대각선을 다시 곱해서 역시 다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1, 5, -4 그리고 2, 3, -6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는 3, 0, 2 이렇게 곱해주고 다 더해줘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에서 빨간색 부분 전체를 빼주면 그게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이 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걸 이제 끝까지 계산만 하면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쭉 계산해 보시면 20 36 플러스 0 그리고 괄호 친 그 빨간색 부분은 20 36 플러스 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16 -16 이렇게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행렬식의 값은 이제 -16 플러스 16 그러니까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일단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행렬식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도 있었습니다. 연수전개라는 방법이었고 이 방법은 4 곱하기 4, 5 곱하기 5, 6 곱하기 6 모든 행렬의 행렬식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었냐면요. 이제 행 하나를 선택을 해요. 제일 처음에. 그럼 이게 2행 1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주고요. 5는 2행 2열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요? 그리고 0은 2행 3열이니까 자,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A, 2, 1이 뭐였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A1은 기존 행렬에서 2행과 1열을 제거한 행렬의 행렬식을 우리가 A21 이렇게 써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제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을 시켜 볼게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행 또는 열을 먼저 골라줘요. 0이 최대한 많은 걸로 골라줘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제가 1열을 골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연인수 전개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써주는 거예요. 자, 2를 했으면 1행 1열이니까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 A11. 그 다음 0은 2행 1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이 된다는 거고, 마이너스 3은 3행 1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3 플러스 1 그리고 A31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2 곱하기 1 그리고 A11은 1행과 1열을 지워버린 행렬의 행렬식,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지우고 나면 5, 3, 마이너스 6, 2 이렇게만 남겠죠. 이게 바로 A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0, 그럼 뒤에 건 뭐 계산 하나 안 하고, 그 다음은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그리고 A31은 3행과 1열을 제거해 준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1열과 3행이니까 이렇게 제거해 준 행렬의 행렬식이 되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1, 5,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기만 하면 행렬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저 계산하면 실제로 0이 됩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같은 결과를 얻었죠. 참고로 제가 행렬식을 설명한 영상을 보시면 기본 행렬산과 행렬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즉, 기본 행렬산을 적용했을 때 행렬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면 행렬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2, 3,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쓰고요. 0, 5, 3도 그대로 쓰고 1행에다가 2배를 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행 가지고 연인수 전개를 한다고 상상하는 순간 바로 답이 0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행렬식을 구하면 계산이 간편해진다 라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행렬로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는 거였습니다.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는 것, 이걸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는 거를 우리는 기본 행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 행렬산으로 연립일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그 왼쪽에다가는 개수를 쓰고 오른쪽에다가는 우변을 써가지고 만든 이러한 행렬을 가지고 기본 행렬산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핵심은 기본 행렬산으로 최대한 이 i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다시 연립일차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거는 1x 플러스 0y는 0.5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0x 플러스 1y는 0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 그냥 x는 0.5라는 거고요. y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쓰여있는 녀석이 바로 해가 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본다면 우리가 연립일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한 다음에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왼쪽을 i로 바꿀 수만 있다면 오른쪽에 쓰이는 이거가 바로 해가 된다. 이게 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왼쪽을 i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i로 못 바꾸는 상황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일명 우리가 기약행 사다리꼴 형태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핵심은 계속 1만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각 열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 보여드릴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행렬산을 적용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쳐보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i가 안 됐으니까 오른쪽은 해가 아닌 거고, 그럼 이걸 다시 연립일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밑에 있는 거는 있으나 마나니까 일단 지워서 생각해보면 결국 위에 있는 식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y는 유일하지 않고요, 무수히 많습니다. 즉 이 연립일차 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은 한 문자를 그냥 t라고 둬요. 그래서 t는 아무 실수나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들을 이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y는 이렇게 바꿔보면요, 일단 2y는 2-x니까 y는 1-2분의 1 x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서 1-2분의 1 t라고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핵심은 기본행렬산을 이용해서 행렬의 형태를 바꿔주면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볼게요. 화면에 나와 있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일단 이런 식으로 행렬로 표현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개수를 썼고요, 오른쪽에는 우변을 썼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기본행렬산을 차근차근 적용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핵심은 1열부터 시작해서 1을 최대한 하나만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행에 있는 그 2라는 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3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후 더해주는 기본행렬산을 적용을 할 거고요. 그럼 3행까지는 일단 그대로 써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다가 더해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15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만 이렇게 싹 바꿔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5분의 1을 일단 곱해주면서 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을. 그러면 이 식을 이 행렬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일단 1행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2행은 이제 3행도 그대로 있는 거고 2행만 0, 1, 1, 3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열에는 1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열에 또 1을 없애주는, 그러니까 2열에 1 하나만 남도록 하고 나머지를 다 없애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3행에 있는 마이너스 1도 지울 수 있고 1행에 있는 2도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을 적용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럼 2행은 그대로 두고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 주면 일단 그냥 더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2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더해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2행도 2열도 끝난 거고 3열에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두 개를 0으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한 후에 더해주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냥 더하면 되니까, 즉 1을 곱한 다음에 더한다 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 3열에 있는 1과 마이너스 1,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두 개를 0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연산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1행은 그대로 두고요. 2행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한 후 더하면 이렇게 되고 3행은 그냥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을 순서만 바꿔주면 i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을 바꾸는 기본행렬산을 적용을 해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표는 왼쪽을 일단 i로 바꿀 수 있으면 i로 바꾸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그럼 여기가 0, 010, 1, 001, 2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가 뭐라고 했죠? 이 왼쪽이 i가 되는 순간 오른쪽에 쓰여있는 0, 1, 2 이 세 개가 바로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012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행렬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1열부터 성분들을 다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이제 3을 없앨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또 더해주게 되면 1열에 있는 2를 없앨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기본행렬사를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1행만 그대로 냅두는 거고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성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3행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더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2, 거기다 마이너스 1 더하면 1, 그리고 3, 그리고 5 이렇게 되나요? 2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고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그러면 1열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목표는 또 2열을 체크하는 건데, 지금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요게 일단 너무 상큼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좀 이렇게 곱해가지고 없애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기본행렬사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일단 2행은 처리하기가 쉬우니까 이 3행에다가 1배를 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3행을 그냥 1행에다가 더해주면은 제가 동그라미 친 마이너스 1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기본행렬선을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3행을 그냥 더해주면 제가 쓴 것처럼 1행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때 2행은 그냥 5분의 1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2행이 변화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2열까지 끝났으니까 3열의 나머지 성분들을 없애는 게 우리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더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또 더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죠. 2행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행렬을 i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거고요. 행을 바꾸는 연산만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010 마이너스 1 그리고 001 2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대로 왼쪽에 i를 두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바로 연립일자 방정식의 해가 된다. 즉 x는 3, y는 마이너스 1, z는 2가 답이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강의는 역행렬이었습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한 그 방식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역행렬의 기본이라는 강의를 참고하시면 제가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역행렬을 구해 나가는지 보여드립니다.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면 A에다가 I라는 행렬을 오른쪽에 써놓은 상태에서 기본 행렬산을 쭉 적용을 하고요. 그 A가 쓰여져 있던 부분을 I로 바꿔줍니다. 기본 행렬산을 쭉 하다 보면 I로 바뀔 거고요. 그때 오른쪽에 있는 행렬이 항상 A의 역행렬이 된다 라는 걸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써보면은 A 옆에다가 1001을 추가한 상태로 기본 행렬사를 쭉 적용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적용하냐면 왼쪽에 제가 써놨던 A가 단위 행렬 I로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왼쪽이 1001로 바뀔 때까지 연산을 딱 적용해요. 그때 만들어지는 이 오른쪽에 있는 행렬이 항상 A의 역행렬이 된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역행렬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역행렬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른쪽에다 일단 단위 행렬 i를 그대로 써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첨가를 해놓고 이 상태로 기본 행렬산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왼쪽을 i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었던 것처럼 1열부터 성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일단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후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3행에
이제 1을 또 없애는 방법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또 더해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더해주는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그대로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1열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2열에 있는 나머지 성분들을 다 0으로 바꾸는 게 목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3행에다가 2배를 해가지고 더해주면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마이너스 1을 없애버릴 거고요. 이제 이런 연산을 통해서 2열에 있는 값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또 곱해가지고 1행에다 더하면은 역시 제가 동그라미 친 2라는 성분을 없앨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행 연산을 2번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 2행을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산을 적용을 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3행에서 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더하는 연산을 또 적용하게 되면 1행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일단 연산을 적용하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 2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고,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딱 지워놓고 제가 그 다음 연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그럼 우리 목표는 또 이제 3열의 나머지 성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니까 2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1행에다 더해 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1행은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얘가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을 곱하고 지금 더해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성분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목표는 3행에 있는 또 마이너스 1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2배를 하고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0, 1은 그대로고 얘가 0이 될 거고요. 2배를 해가지고 더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죠? 이제 행 바꾸기 작업만 해서 왼쪽에 있는 행렬을 i, 단위 행렬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00은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오른쪽도 이제 그대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행과 3행의 순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010, 마이너스 5, 1, 3, 그리고 001, 마이너스 2, 2분의 1,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왼쪽이 i가 되는 순간 제가 지금 박스 친 이 부분이 무조건 a의 역행렬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설명드렸었죠. 자, 이제 고유값과 고유벡터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고유값 고유벡터의 정의를 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실어놨는데요. 이런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AX가 람다 X가 되는 이러한 실수 람다가 존재한다면 람다를 A의 고유값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X를 고유벡터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A랑 X라는 벡터를 곱했을 때 어쩌구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어쩌구, 이 실수랑 X가 존재한다면 이 실수를 고유값, 그리고 X를 이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라고 부르자 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의를 기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 자, AX가 어쩌구 X라고 쓸 수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AX를 한번 연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뭘 체크하면 된다고요? 람다 X, 그러니까 실수 곱하기 X 벡터로 쓸 수 있느냐라는 걸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서 X 벡터가 뭐였냐면 1,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AX는 4X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4는 A의 고유값이 실제로 되는 거고, 이때 X는 4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일단 기억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겠죠. 자,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유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쭉 유도하게 되면 결국 a-람다 i라는 행렬의 행렬식이 0이 되는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a-람다 i의 행렬식을 구하기만 하면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방정식을 풀면 고유값이 나온다 라는 거였는데요. 한번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람다 i는요, 일단 a를 써두고요. 람다 i라는 건 1001에다가 람다를 곱하는 거니까 람다 0, 0 람다가 되겠죠. 그럼 이걸 뺀다면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a-람다 i의 행렬식이 될 거고, 2 곱하기 2 행렬식 공식에 따르면 대각선끼리 곱해가지고 빼주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3-람다 곱하기 1-람다는 0, 이게 바로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람다는 3 또는 1이 되겠죠. 즉 이것이 바로 특성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a의 고유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해볼 건데요. 고유 벡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었냐면 연립1차 방정식의 해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를 각각을 구해 볼 건데요. 이제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이었냐 라는 걸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a-람다 i에다가 xy는 0, 0, 이러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설명했던 영상의 일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즉 AX는 람다 X를 만족하는 이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작을 조금 해보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연립일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예제 적용해 볼 건데요. A-람다 i는 아까 전에 이렇게 구해 놨었잖아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3-3, 1, 0, 1-3, 그리고 xy는 0, 0, 이런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면 끝난다라는 거고요. 그럼 뭐 여기다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 같은 거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2 곱하기 2 정도는 그냥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놓고 xy는 0, 0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를 다시 행렬의 곱셈을 내서 연립일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0x 플러스 1y는 0, 그래서 y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는 0 이라는 식을 얻게 되겠죠. 종합적으로 y는 0이기 때문에 x는 모든 실수 다 된다는 거고요. y는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게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고유 벡터는 t0, 그리고 t는 모든 실수인데 0은 제외해야 되는 그런 모든 실수다 라고 하면은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엔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할 건데요. 마찬가지의 과정을 따르는 겁니다. 이러한 연립일차 방정식을 만들 거고요. 역시 a-람다 i에다가 람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xy는 0, 0이라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2x 플러스 y는 0이고 0x 플러스 0y는 0이다 라는 이제 연립일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거는 있으나 마나한 식이니까 위에 있는 것만 보면 될 거고요. 따라서 이럴 때는 제가 말했었죠. 한 문자를 뭐 s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문자를 이렇게 s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해를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s-2s가 모든 고유 벡터인데 역시 0은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모두 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각화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각화는 제가 7강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대각화 가능하다
그리고 대각화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가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것은 A에다가 오른쪽에 P, 왼쪽에 P의 역행렬을 곱했을 때 대각행렬이 만들어지는 이런 P랑 D가 존재한다면 그때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대각화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 이 식을 만족하는 P랑 D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A를 대각화하시오 라고 한다라는 건 A를 이제 P의 역행렬이랑 P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A를 이렇게 바꿔라.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이 P와 D가 누구냐. 그 P와 D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대각화하시오 라는 거에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대각화 가능한지 말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2 곱하기 2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 경우가 언젠지, 불가능한 경우는 언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고유값이 한 개고 ki 꼴이 아닐 때만 대각화 불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각화하는 방법,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대각화는 고유값과 고유벡터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화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일단 고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유값이 한 개고 a가 ki가 아니면 대각화 불가능할 거고요. 우리는 한마디로 고유값이 두 개일 때 대각화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2단계는 뭐냐면요, 이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2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3단계는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구해놓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용하면 P와 D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고유값을 구해보니까 1, 2가 나왔고요. 1의 고유 벡터를 구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P와 D를 어떻게 만든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구해놓은 고유 벡터 중에서 특정한 애들을 하나씩 택해 줍니다. 그럼 뭐 t에다 1 대입하면 1, 0, s에 1 대입하면 1, 2 이런 고유 벡터, 특정한 고유 벡터가 있겠죠. 그랬을 때 d는 어떻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냐면 고유값 두 개를 대각성분으로 쓰면 이게 d가 된다. 그리고 p는 고유 벡터로 열을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이렇게 써주고요. 1, 0.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이제 오른쪽에다 이렇게 써주면 실제로 우리가 찾고 싶은 그 D와 P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제가 구체적인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단계 고유값을 구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연습해 봤듯이 일단 a-람다-i의 행렬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2 곱하기 2 행렬식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0 곱하기 6은 빼나 마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이 특성방 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람다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고유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고유값이 두 개면 일단 대각화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 거고, 2단계는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였어요. 자, 고유 벡터는 역시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푸는 거기 때문에 a-람다-i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람다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일단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거고요. a-람다-i에다가 람다 a를 대입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1 넣는 거잖아요. 그럼 1-1, 0,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걸 끝까지 계산하게 되면
006-2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 결국 이러한 연립일처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연립일처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연립일처 방정식을 얻게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건 있으나 마나니까 밑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해를 표현해 주면 한 문자를 이렇게 s로 두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문자는 이제 2y는 6x가 되는 거니까 y는 3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또 고유 벡터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구해 볼 거고요. 연립일차 방정식을 우리가 구성해서 해를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 과정을 생략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국 나오게 됩니다. 이제 3단계는 P랑 D를 만들면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고유 벡터를 하나씩 택해 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D를 만들어 놓고 이제 P를 구할 때는 고유 벡터를 하나씩 구해서 만들게 되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D는 고유 값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이렇게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하나씩 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1을 둘 다 대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1, 3, 0, 1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D랑 P가 우리가 찾고 싶던, 즉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그 D와 P가 된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각화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행렬이 주어졌을 때 대각화 가능한지 말하고, 대각화 가능하면 대각화 하시오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유값을 구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b라는 행렬에서 이제 람다 i를 빼가지고 행렬식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b를 먼저 써놓고 람다 람다 이렇게 두 번 빼주면 b 마이너스 람다 i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식의 공식을 따르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줘라 라는 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고요. 쭉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순간 람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 고유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유값이 하나인데 누가 봐도 이게 ki 꼴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대각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대각화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게 없겠습니다. 이 문제풀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렬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